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러시아에서 온 한 여성이 한국에서 찾은 사랑과 성공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26살 아나스타샤 로마노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레리나를 꿈꾸던 그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바꿀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습 중 부상으로 평생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전혀 해본 적 없는 모델이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한국행. 아시아라는 완전히 낯선 대륙,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떠난 모험이 그녀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운명처럼 만난 한 남자.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가족의 위기까지 닥치게 됩니다. 특히 러시아에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거액의 수술비가 필요한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익명으로 수술비 전액을 지불해 준 거예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도움을 준 걸까요? 그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여러분도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런웨이에서의 극적인 성공, 전 국민이 지켜본 깜짝 프러포즈, 그리고 두 나라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결말까지.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실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제 이름은 아나스타샤 로마노바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발레를 했습니다. 엄마가 늘 말씀하셨죠. 아나스타샤, 너는 무대 위에서 태어난 아이야.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발레화를 신고 무대에 서면 온 세상이 제 것 같았거든요. 마리인스키 극장에서 프리마 발레리나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연습했어요. 발가락이 부르트고 피가 날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22살 때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주요 공연에서 주연을 맡기 시작했고 평론가들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겨울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연습 중에 점프를 하다가 착지를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십자인대 파열이었죠. 수술을 받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시 무대에 서기는 힘들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25회 동안 해온 게 발레뿐이었는데 이제 뭘 해야 하나 싶었죠. 재활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발레를 포기해야 하나, 다른 길은 없을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가족 상황이 넉넉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와 동생을 키우셨어요. 제가 발레를 할 때는 장학금도 받고 공연료도 있어서 괜찮았는데 이제는 수입이 전혀 없었죠. 동생은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꾸려나가셨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친구 올가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나스타샤, 너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잖아. 모델 일해보는 게 어때?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발레리나와 모델은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모델 에이전시 몇 곳에 연락했어요. 다행히 한 곳에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키 175cm의 발레리나 출신이라니 포즈나 표현력은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하더라고요. 첫 촬영이 정말 어색했어요. 발레할 때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 됐는데 모델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사진 찍는 사람이 더 자연스럽게 표정을 바꿔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모델들의 사진을 보면서 연구했어요. 거울 앞에서 혼자 포즈 연습도 했죠. 발레에서 배운 몸의 선을 살리는 법이 도움이 되었나 봐요.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몇 달 후에는 지역 패션 브랜드 광고에도 나왔어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생활의 보탬이 되었죠. 어머니와 동생도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나스타샤가 새로운 꿈을 찾아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아쉬웠어요. 이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일까?
발레 대신 이 일로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델 일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에이전시 대표 마리나에게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나스타샤,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패션 위크의 러시아 대표 모델로 초청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K-팝 정도만 들어봤을 뿐이었죠. 언어는 어떻게 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걱정이 앞섰습니다. 마리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통역사도 있고 패션계에서는 영어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아요.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동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그렇게 먼 곳에 혼자 가서 괜찮겠니? 하지만 동생 드미트리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누나, 이거 정말 좋은 기회 같은데. 한국 드라마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잖아.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서울의 모습, 한국 패션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까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나라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뷰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걸 알았어요. K-뷰티라고 부르는 한국 화장품들이 러시아에서도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가보기로 한 거죠.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올까? 생각했거든요. 발레를 포기하고 모델이 된 것도 큰 결단이었는데 이번에도 용기를 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에이전시에서 모든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비자부터 시작해서 항공편, 숙소까지. 한국에 도착하면 현지 코디네이터가 도와준다고 했죠. 출발 일주일 전부터는 정말 떨렸습니다. 옷도 뭘 가져가야 할지 몰라서 스타일리스트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공항으로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나스타샤, 무리하지 말고 건강하게 다녀와라. 성공도 중요하지만 네가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해.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혼자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9시간을 보냈어요. 처음 타보는 장거리 비행이라 힘들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저 구름 너머에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하니 두려우면서도 설렜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은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워요. 공항부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사람들도 생각보다 키가 크고 옷을 예쁘게 입고 있었죠. 짐을 찾고 나오는데 아나스타샤 로마노바라고 적힌 피켓을 든 사람이 보였어요. 현지 코디네이터 김미영 씨였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깔끔한 도로, 그리고 한강. 정말 아름다웠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실감이 났어요. 정말 한국에 왔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패션 행사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한국에서의 첫 촬영이라 긴장이 되더라고요. 김미영 씨가 호텔로 마중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은 리허설과 간단한 화보 촬영이 있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촬영장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스타일리스트,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다들 전문가처럼 보였죠. 저는 구석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와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오신 모델분이시죠? 돌아보니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네, 아나스타샤 로마노바라고 해요.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화보를 담당하는 사진작가예요. 민준 씨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영어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한국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에요.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좀 긴장되네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이면 당연히 긴장되죠. 저도 처음 모델 촬영할 때 엄청 떨렸거든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민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에서 10년 넘게 패션 사진을 찍어온 베테랑이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모델분과 일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첫 번째 룩으로 한국 디자이너가 만든 드레스를 입었어요.
실크 소재에 은은한 꽃무늬가 들어간 우아한 드레스였죠. 거울을 보니 제법 괜찮아 보였어요. 민준 씨가 와, 정말 잘 어울리네요 라고 칭찬해줬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민준 씨가 계속 격려해줬거든요. 좋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발레할 때처럼 우아하게 움직여보세요. 민준 씨의 말에 따라하니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 컷 한 컷 찍을 때마다 민준 씨는 카메라 모니터를 보여주면서 설명해줬습니다. 이 포즈가 정말 아름다워요. 발레리나 출신이라는 게 바로 느껴져요. 두 번째 룩은 좀 더 모던한 스타일이었어요. 검은색 재킷에 미니스커트. 민준 씨가 이번에는 좀 더 시크한 느낌으로 가볼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발레에서는 우아함을 추구했는데 시크한 표현은 어려웠어요. 민준 씨가 직접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턱을 살짝 들고 시선은 저쪽으로. 민준 씨의 지도에 따라 포즈를 취하니 뭔가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세 번째 룩은 한복이었어요. 한국 전통 의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옷이라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몰랐는데 스타일리스트가 도와줬습니다. 입어보니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웠어요. 색깔도 연분홍색이라 제 피부톤과 잘 어울렸죠. 민준 씨가 와, 한복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나서 민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국 전통 음식도 맛보시는 게 어때요? 식당에 가서 불고기를 먹었어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민준 씨가 어떻게 먹는 건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그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민준 씨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자연스러웠거든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혹시 이게 운명이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런웨이 리허설이 있었어요. 어제 민준 씨와의 촬영이 성공적이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모델들과 함께 무대에 서야 하는 거였거든요. 리허설장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모델들이 있었어요.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에서 온 모델들이었죠. 다들 경험이 많아 보였고 서로 친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 혼자만 외톨이가 된 것 같아서 좀 위축되었습니다. 런웨이 연습이 시작되었어요. 한국 패션쇼 디렉터가 영어로 설명해줬는데 발음이 좀 어려워서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다른 모델들은 척척 잘 따라하는데 저만 헤매고 있었어요. 특히 턴하는 지점을 놓쳐서 엉뚱한 곳에서 돌았을 때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샐러드를 먹고 있는데 민준 씨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리허설은 잘 되고 있어요? 반가웠지만 속상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어요. 다른 분들은 다 잘하는데 저만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요. 민준 씨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처음이니까 당연히 어려워요. 저도 처음 패션쇼 촬영할 때 실수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어 문제가 가장 힘들어요. 디렉터분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거든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오후 리허설 때 함께 있으면서 통역해 드릴게요. 오후 리허설이 시작되었어요. 민준 씨가 옆에서 디렉터의 말을 영어로 통역해 줬습니다.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하네요. 좀 더 우아하게 걸으면 된대요. 덕분에 훨씬 수월했어요. 턴하는 부분에서도 민준 씨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발레에서 턴하는 것과 비슷해요. 중심을 잘 잡고 시선은 먼저 돌리세요. 마지막 전체 리허설에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입을 드레스가 너무 길어서 걸을 때 자꾸 걸렸거든요. 민준 씨가 괜찮아요. 제가 아는 수선집이 있어요. 지금 가면 내일 아침까지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제안했어요. 리허설이 끝나자마자 민준 씨와 함께 수선집에 갔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자고 민준 씨가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식 중국 음식인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준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 사진작가가 된 계기,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설명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습니다. 러시아는 어떤 나라예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민준 씨가 궁금해했어요. 겨울이 정말 길고 추워요. 하지만 여름에는 백야라고 해서 밤에도 해가 안 져서 신기하죠. 그리고 발레와 클래식 음악이 정말 유명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 씨가 말했어요. 내일 런웨이 끝나고 나서 시간 되시면 서울 구경 좀 해보시는 게 어때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민준 씨가 너무 신경 써주시는 게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도 즐거워요. 그리고 민준 씨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아나스타샤 씨와 함께 있으면 편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런웨이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긴장 때문에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김미영 씨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어제 리허설 때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 위로해줬어요. 수선집에서 드레스를 찾으러 갔어요. 입어보니 길이가 딱 맞았습니다. 민준 씨가 완벽해요. 이제 걱정 없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패션쇼 회장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기자들, 바이어들, 패션 관계자들이 북적거렸죠. 백스테이지에서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한국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정말 실력이 좋더라고요. 오늘은 한복 컨셉이니까 전통적이면서도 모던한 느낌으로 해드릴게요.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진 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헤어도 한국 전통 스타일로 했어요. 쪽 머리에 예쁜 비녀를 꽂았는데 마치 조선시대 공주가 된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백스테이지에 와서 준비 어때요? 라고 물어봤어요. 많이 긴장되지만 어제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되면 제가 런웨이 끝에서 응원해 드릴게요. 저만 보고 걸으시면 돼요. 드디어 쇼가 시작되었어요. 아나스타샤, 준비하세요. 스태프가 말했어요.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발레할 때 무대에 서기 전에 그 느낌이 되살아났어요. 할 수 있다. 나는 무대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런웨이로 나서는 순간 조명이 눈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처음에는 다리가 떨렸지만 민준 씨가 말한 대로 런웨이 끝을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발레에서 배운 우아한 자세로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관객들의 시선이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백스테이지로 들어왔을 때 다른 모델들과 스태프들이 정말 멋있었어 라고 칭찬해줬어요. 민준 씨가 달려와서 완벽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발레를 포기한 이후로 이렇게 무대에서 인정받는 느낌을 받아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쇼가 끝나고 2시간 후에 김미영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나스타샤 씨, 인스타그램 봤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급하게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봤어요. 제가 한복을 입고 런웨이를 걷는 영상이 벌써 수천 번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도 연락이 왔어요. 아나스타샤 씨, 지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 온 지 사흘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저녁에 민준 씨와 만나서 축하 파티를 했어요. 작은 한국 전통 술집에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이게 한국 전통 술이에요. 좀 독특한 맛이죠?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마실수록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났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줄 몰랐어요. 민준 씨가 당연한 거예요. 아나스타샤 씨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거죠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민준 씨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아나스타샤 씨, 혹시 한국에서 계속 활동할 생각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 당황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와 동생에게 화상통화를 했어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줬습니다. 엄마,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줘요.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대요. 동생 드미트리가 신기해하면서 말했어요. 누나, 나도 한국 인터넷 뉴스에서 봤어. 정말 예뻤어. 어머니도 아나스타샤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한국에서의 성공이 기뻤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민준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의 성공에 들떠있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동생 드미트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있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아침에 일어나시지 않아서 봤더니 의식을 잃고 계셨어. 급하게 응급실로 모셨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하셨어. 손이 떨려서 전화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지금 상태는 어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뇌졸중 의심이라고 해요.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안 돼요. 누나, 빨리 와야 할 것 같아요. 민준 씨가 옆에서 제 상황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러시아로 돌아가야 해요. 지금 당장 항공편을 예약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 씨가 바로 노트북을 열어서 항공편을 찾아줬어요. 다행히 그날 저녁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에게도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가족이 더 중요하죠.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중환자실에 계신 어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고 의식도 없으셨어요. 드미트리가 저를 보고 울먹였어요. 누나, 엄마가 이틀째 깨어나지 않으셔. 동생을 꽉 안아줬어요. 담당 의사와 면담을 했어요. 뇌졸중이 맞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산소 공급이 안 된 상태예요. 빨리 수술해야 하는데 위험도가 높은 편이라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수술비였어요. 의사가 수술비로 300만 루블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을 때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우리 집 전 재산을 다 합쳐도 그 돈이 없었거든요. 제가 모델로 벌어둔 돈도 얼마 안 되었고 동생 학비로 써야 할 돈이었어요.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다들 사정이 어려웠어요. 3일째 되는 날 의사가 다시 불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결정을 해야 했어요. 돈은 없지만 어머니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수술해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그날 밤 동생과 함께 앉아서 울었어요. 누나, 우리 어떻게 하지? 돈은 어디서 구해?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로마노바 부인 수술비가 이미 지불되었어요. 뭐라고요? 누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익명의 기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전액 입금되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드미트리도 놀라서 말을 못했어요. 누나, 이게 진짜야? 진짜인 것 같아. 하지만 누가 이렇게 큰 돈을 보내줬을까? 수술이 바로 진행되었어요. 6시간 동안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며칠 후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아나스타샤야, 네가 언제 왔니?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드미트리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동생아, 정말 엄마 잘 돌볼 수 있겠어? 걱정하지 마. 이제 나도 20살이야. 그런데 누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엄마 수술비를 누가 대신 냈을까? 우리 아는 사람 중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데. 한국에 도착하니 민준 씨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어요. 2주 만에 보는 얼굴이라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어색했어요. 혹시 수술비를 도와준 게 민준 씨가 아닐까 하는 의심 때문이었죠.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다행히 수술 잘 되셔서 회복 중이세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한복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하고 첫 번째 화보 촬영도 잡혔어요. 당연히 민준 씨가 사진작가로 참여했죠. 촬영장에서 민준 씨와 함께 일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보다 더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민준 씨가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조용한 카페로 갔는데 민준 씨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궁금해요. 아나스타샤 씨,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준 씨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러시아에 있을 때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순간 알 것 같았어요. 혹시 민준 씨가? 네, 제가 도움을 드렸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도와주셨어요? 저희가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나스타샤 씨, 사실 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특별한 감정이요? 네, 사랑이요. 너무 갑작스러운 고백이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준 씨.
대답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다만 수술비는 제가 도와드린 게 아니라 아나스타샤 씨가 받을 만해서 받은 도움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갚아요? 갚으실 필요 없어요. 대신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저녁 혼자 방에서 생각해 봤어요. 민준 씨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민준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다음날 촬영장에서 민준 씨에게 말했어요. 어제 말씀해 주신 것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저도 민준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민준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정식으로 사귀어도 될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김미영 씨에게 민준 씨와 사귀게 되었다고 말했더니 진작 그럴 줄 알았어요. 두 분이 함께 있을 때 정말 잘 어울렸거든요 라고 축하해줬어요.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민준 씨 이야기를 자세히 해줬어요. 엄마 수술비를 도와준 분이 바로 민준 씨예요. 어머니가 놀라시면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한국에 놀러와서 민준 씨를 만나보고 싶다. 민준 씨도 꼭 모셔오세요. 제가 한국 구경도 시켜드릴게요 라고 답했어요. 민준 씨와 연인이 된 후 제 한국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한복 브랜드 화보가 큰 인기를 끌면서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K뷰티 브랜드에서 러시아 모델을 원한다고 했어요. 러시아 여성의 신비로운 이미지와 한국 화장품의 조화가 신선할 것 같다는 게 이유였죠. 첫 번째 K뷰티 광고 촬영 때도 민준 씨가 사진작가로 참여했어요. 이제는 연인 사이라서 더욱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었죠. 광고가 방송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하루 만에 10만 명 늘어났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민준 씨가 선생님이 되어서 매일 저녁 1시간씩 가르쳐줬거든요. 2달 후에는 더 큰 기회가 왔어요. 한국 패션위크 메인 모델로 선정된 거예요. 작년에 처음 런웨이에 섰던 곳에서 이번에는 메인 모델로 서게 된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민준 씨도 이번 패션위크의 공식 포토그래퍼로 선정되었어요. 준비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런웨이 워킹 연습은 물론이고 한국 디자이너들과 미팅도 하고 한국 패션 트렌드도 공부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인터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스타샤 로마노바입니다. 한국에서 모델 일을 하고 있어요. 패션위크 일주일 전에 리허설이 있었어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다른 모델들을 이끌어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있었죠. 패션위크 이틀 전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와서 성공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적응할 수 있었어요. 특히 도움을 준 분이 계시나요? 네, 사진작가 박민준 씨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연인 사이이기도 해요. 기사가 나간 후에 댓글들을 봤어요. 너무 로맨틱해. 한국 남자와 러시아. 여자 커플 멋있어. 민준 작가 부럽다 같은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어요. 패션위크 전날 밤 민준 씨와 함께 서울 야경을 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요. 아나스타샤 씨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운이었어요. 패션위크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1년을 집약해서 보여줄 수 있는 무대였어요. 민준 씨가 호텔로 마중을 와줬어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 정말 멋진 하루가 될 거예요. 백스테이지에서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해드릴게요. 메인 모델다운 카리스마가 필요하거든요. 오프닝 드레스를 입었어요. 한국 디자이너가 특별히 제작한 드레스로 한국 전통 문양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죠. 쇼 시작 30분 전에 민준 씨가 백스테이지로 왔어요. 준비 다 되셨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떨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 몰랐어요. 아나스타샤 씨, 특별한 손님들이 와 계세요. 민준 씨가 신비롭게 웃으며 말했어요.
특별한 손님이요? 백스테이지 VIP룸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따라가면서 누가 왔을까 궁금했어요.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어머니와 드미트리가 거기 서 있었거든요. 엄마, 드미트리? 어떻게 여기에? 꿈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정말 우리 가족이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온 거예요? 비행기표는 어떻게? 드미트리가 누나, 민준이 형이 우리를 초대했어. 누나 패션쇼를 꼭 보고 싶다고 하니까 비행기표를 보내주더라고 설명해줬어요. 민준 씨를 바라보니 부끄러운 듯 웃고 있었어요. 가족분들이 아나스타샤 씨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쇼 시작 10분 전입니다. 스태프가 알려줬어요. 어머니가 가서 준비해라. 우리는 여기서 응원할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꽉 안아주고 백스테이지로 돌아갔습니다. 런웨이로 향하면서 마음이 벅찼어요. 가족들이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100배는 나는 것 같았거든요. 음악이 시작되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깊게 숨을 쉬고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걸어나가면서 관객석을 봤어요. 그 중에서 VIP석에 앉아 계신 어머니와 드미트리가 보였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런웨이 중앙에서 포즈를 취할 때 민준 씨도 보였어요. 카메라로 제 모습을 담고 있으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완벽한 기분이었어요. 백스테이지로 돌아오니 모든 스태프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VIP룸으로 달려가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아나스타샤가 이렇게 멋진 무대에 서다니. 드미트리도 누나 정말 멋있었어. 마치 공주 같았어 라고 흥분해서 말했어요. 피날레를 위한 두 번째 드레스는 정말 특별했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 같은 디자인인데 한국 전통 자수가 들어가 있었죠. 메이크업도 다시 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로맨틱하고 우아한 느낌으로요. 거울을 보니 마치 진짜 신부 같았어요. 다른 모델들이 차례대로 피날레 런웨이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제 마지막 순서인 제 차례였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어요. 클래식한 선율의 아름다운 음악이었죠. 런웨이로 걸어나가는데 관객들의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런웨이 중앙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음악이 멈추고 조명이 집중되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상황이어서 당황했어요. 그런데 무대 뒤쪽에서 민준 씨가 나타났어요. 민준 씨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로 걸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특별한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관객들도 웅성거렸어요. 1년 전 이 무대에서 처음 만난 러시아 모델 아나스타샤 로마노바 씨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어지러웠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나스타샤 씨의 아름다움과 순수함, 그리고 가족을 위한 희생정신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관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준 씨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아나스타샤 씨,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당신의 가족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며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뚜껑을 열었습니다. 반지가 반짝반짝 빛났어요. 아나스타샤 로마노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말이 안 나왔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관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고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민준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갑작스럽지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네, 좋아요. 결혼해요. 그 말과 동시에 관객석이 폭발했어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민준 씨가 일어나서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딱 맞았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가족들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아나스타샤야, 정말 축하한다라며 울면서 안아주셨어요. 드미트리도 누나, 진짜 영화 같았어. 민준 형 정말 멋있었어 라고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날 밤 내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한국 전통 요리 전문 식당에서 특별한 저녁 시간을 가졌죠. 어머님, 결혼 후에는 자주 한국에 놀러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민준 씨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날은 정말 완벽한 하루였어요.
패션위크 성공, 가족과의 상봉, 그리고 민준 씨의 프러포즈까지. 프러포즈 후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했어요. 민준 씨가 가이드가 되어서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까지 서울의 명소들을 다 구경시켜줬거든요. 어머니와 드미트리가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 줄 몰랐다며 감탄했어요. 가족들이 러시아로 돌아간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식 결혼과 러시아식 결혼을 모두 하기로 했거든요. 두 나라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민준 씨도 동의해줬어요. 먼저 한국에서 전통 혼례를 올리기로 했어요. 웨딩 한복을 맞출 때 정말 아름다웠어요. 빨간색과 금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원삼의 족두리까지. 거울을 보니 조선시대 공주 같았어요. 민준 씨도 신랑 한복을 맞췄어요. 검은색 두루마기에 금관을 쓰니 완전 왕자님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 중에 더 큰 기회가 왔어요.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나스타샤 씨를 한러 문화교류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두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도 참석했어요. 러시아 대사가 아나스타샤 씨가 한국에서 이룬 성공이 양국 관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러 패션 문화교류전이었어요. 문화교류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더 큰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문화 모델 에이전시를 설립하는 거였어요. 외국인 모델들이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민준 씨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나스타샤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라고 응원해줬어요. 회사 이름은 브릿지 모델스로 정했어요. 다리라는 뜻이죠.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였어요. 첫 번째 소속 모델로는 몽골에서 온 모델을 영입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그 모델이 겪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도와줬어요.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러시아 가족들도 다시 한국에 왔어요. 이번에는 어머니, 드미트리뿐만 아니라 이모, 사촌들까지 총 10명이 왔어요. 민준 씨 가족들과도 상견례를 했어요. 처음에는 언어 문제 때문에 어색했지만 금방 친해지셨어요.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하니까 민준 씨 아버지가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전통 혼례부터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한복을 입고 족두리를 쓰니까 정말 조선시대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아름답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쁠 줄이야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전통 혼례식장인 한옥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한러 양국의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까지. 민준 씨가 신랑 한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정말 멋있었어요. 검은색 두루마기에 금관을 쓰니까 완전 왕자님 같았죠. 전통 혼례 예식이 시작되었어요. 패백부터 시작해서 교배례, 합글례까지. 한국어로 진행되는 예식이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패백이었어요. 민준 씨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는데 그 순간 정말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어요. 러시아 가족들도 한국 전통에 맞춰 절을 배워서 함께 참여했어요. 어머니가 서툰 절을 하시는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전통 혼례가 끝난 후 바로 서양식 결혼식이 진행되었어요. 웨딩드레스로 갈아입고 교회에서 하는 정식 결혼식이었죠. 목사님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며 축복해 주셨어요. 결혼 서약을 할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민준 씨가 아나스타샤,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 차례가 되어서 민준 씨,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반지 교환을 하고 키스할 때 관객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피로연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러시아 전통춤과 한국 전통춤이 함께 공연되었거든요. 드미트리가 누나 결혼식이 정말 국제적이다라며 신기해했어요. 케이크 커팅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찍느라 난리였어요. 결혼 후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섬을 구경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죠. 정말 행복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해변에서 민준 씨와 손을 잡고 걸으면서 말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인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결혼 3개월 후에 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임신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고 민준 씨에게 전화했을 때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요?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께도 바로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임신했어요. 정말이니? 할머니가 되는구나. 회사 일도 계속 잘 풀렸어요. 브릿지 모델스에서 관리하는 외국인 모델들이 하나둘씩 성공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나스타샤 대표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도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모델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 있었어요. 임신 6개월 때 어머니와 드미트리가 한국에 왔어요. 어머니가 손자를 보러 왔다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드미트리는 이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누나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민준 씨 부모님들도 자주 오셔서 태교에 좋다는 음식들을 해주셨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 때쯤 특별한 제안이 또 들어왔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 생활 성공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면서 지난 2년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드디어 출산 날이 왔어요.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민준 씨가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요. 아프지 말고 힘내요. 우리 아기 곧 만날 수 있어요. 10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와 드미트리 그리고 민준 씨 가족들도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아이 이름은 한울로 정했어요. 한국의 한, 하늘 울. 두 나라를 이어주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러시아 이름으로는 알렉산드르로 지었어요. 2개의 이름을 가진 특별한 아이였죠. 아이가 태어나고 1년 후 정말 특별한 날이 왔어요. 한우리의 첫 돌잔치를 하는 날이었어요. 러시아 가족들과 한국 가족들이 모두 모인 성대한 잔치였죠. 돌잡이를 할 때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우리가 마이크를 잡더라고요. 잔치 중간에 깜짝 영상이 상영되었어요. 제가 한국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민준 씨가 편집해 준 거였어요. 정말 많은 추억들이 담겨 있었죠.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영상을 보면서 말했어요. 3년 전 러시아에서 막막했던 제가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돌잔치가 끝나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러시아 가족, 한국 가족, 그리고 작은 한우리까지. 세 나라가 하나가 된 특별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날 밤 한우리를 재우고 민준 씨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3년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제 이곳이 진짜 제 고향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한우리가 자라면 러시아어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두 나라 문화를 모두 알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아들이 정말 국제적인 아이가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되었어요. 발레리나 꿈이 무너진 순간부터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세 사람의 행복한 가족 이야기가 된 거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상으로 러시아에서 온 패션 모델 아나스타샤 로마노바의 한국 사랑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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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습니다.